또 10회차 한번 테스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칠판을 보시고요. 자, 다음 각 질문에 답을 하시오. 갑이 자기 소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명의의 등기 청구 보존하기 위해서 X토지에 대해서 을명의의 가등기를 마쳤다. 청구권 보존 가등기죠. 담보 가등기하고 혼동하시면 아니 되겠죠. 이후에 갑이 병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다. 을이 가등기를 갑과 계약해서 발생된 권리를 위해서 가등기하고 갑이 그 뒤에 병한테 X토지를 매도하고 이전 등기했다. 을은 누구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느냐? 본래 가등기 의무자죠. 본래 가등기 의무자를 상대해가지고 청구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소유권자인 병이 아니라 원래 가등기 본등기의 의무자인 갑을 상대해가지고 청구한다. 결국 답은 갑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두 번째 질문 가시면 을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마쳤을 경우에 병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학설들이 다 필요 없고 판례가 중요했다. 이른바 병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을명의의 가등기하고 본등기 사이에 끼어있는 중간기입 등기로 보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죠. 그럼 처음부터 등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관에 의해서 직권 말소가 이루어진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병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지고 난 뒤에 복습이죠. 병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을명의의 가등기에 대해서 말소했다. 요만큼 묶어주신 다음에 불법 말소시킨 사안이죠. 그러면 을은 누구를 상대해가지고 회복등기를 청구하느냐? 불법 말소 당시의 소유 명의자에게 회복등기를 청구한다. 지난 시간에 봤던 사례 같은 경우는 갑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법 말소가 이루어지고 갑이 병한테 이전 등기를 넘긴 사안. 요 사안 같은 경우는 병한테 이전 등기가 먼저 맞춰지고 난 다음에 말소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따라서 앞의 경우와 달리 병을 상대로 해가지고 회복등기를 청구한다. 그럼 시험 문제를 풀 때 가등기의 불법 말소의 경우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을 물었을 경우에 자칫 틀리기가 매우 쉬우니까 두 개를 잘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하시겠습니다. 다음 문장이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마쳤다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단순 예비 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권 변동 등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본등기를 마치게 되면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순위는 가등기에 의하죠. 순위는 가등기에 의하겠지만 물권 변동의 시기는요 본등기 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등기 했을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위는 가등기지만 물권 변동 시기는 가등기가 아니라 본등기 시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해서 묻는 문제가 정말 잘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딱 정리해가지고 머리에 딱 넣으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X 동사는 갑의 소유이다. 을은 병에게 내가 갑의 대리다 라고 소개하고 X 동산을 매도하는 대리행위를 했죠. 대리행위했다. 이후에 병 같은 경우가 을로부터 X 동산에 대해서 인도를 받았다. 그런데 을 같은 경우는요 아무런 대리권도 없었기 때문에 이른바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이다. 이때 상대방 병 같은 경우가 선의이고 무과실이었을 경우에 병이 X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 취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물은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묻는데 표현 대리 상대방 병이 선의 무과실이니까 표대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 않냐? 그거는 여기서 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249조 요건 4가지를 이제 암송을 해주시면 되죠. 첫 번째가 양도인이 점유를 하고 있었을 것. 자, 여러분들 여기다 굳이 동산이라고 쓸 필요 없죠. 정리했었으니까 해서 동산의 경우에만 이사구가 된다.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거래 행위가 유효했을 것. 해서 유효한 거래 행위가 있을 것. 이 거래 행위 안에
경매까지는 포함되겠지만 단순 물건을 줍는 습득이라든지 상속 같은 것들은 악마하고 거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될 수가 없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죠. 세 번째가요. 양수인이 점유를 취득했을 것. 양수인이 점유를 취득했을 것. 네 번째가 편온, 공면, 선의, 무가실을 다 구비했을 것. 앞에 두 개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선의, 무가실인가 아닌가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사안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거죠. 유효한 거래 행위냐에 관한 문제이다 해서 쭉 빼신 다음에 결국 양도인한테 처분권이 없지만 채권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양도인한테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물권행위의 효력이 무효였을 때에 점유를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민법 제249이다. 따라서 채권 계약 자체가 유효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라면 249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사안의 경우는요. 무권 대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갑하고 병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 자체가 무효기 때문에 표현 대리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을지언정 민법 제249는 취득할 수 없다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고 기본서에 밑줄 쫙 그려 있는 거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만 지울까요? 4번 문제. X 동사는 각각 불구하고 을이 X에 대해서 점유 중인 상태이다. 을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병에게 방금 봤던 경우와 달리 내 거다. X 동산이 내 거다 라고 속이고 매매 계약한 뒤에 병에게 점유 개정에 의한 방법으로서 인도를 했다. 요때 병이 선의무가실이었을 경우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먼저 원칙부터 볼까요? 동산의 경우는요, 을하고 병 사이에서 매매 계약의 성립이 이루어진다. 채권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을한테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물권행위의 효력이 없으니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민법 제249조의 1, 2, 3, 4 네 가지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요 사안 같은 경우 요건 1, 2, 3, 4 중에 3번에 걸리는 경우이다. 해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현실의 인도 한번 쓸까요?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목적물 쓰기 좋다. 반환 청구권 양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의 방식 모두 다 선의 취득을 인정하지만 딱 한 개는 부정한다. 그래서 이른바 점유 개정에 의한 인도의 경우에는 선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다. 동산 같은 경우는 을이 병에게 인도한 것이 위에 있는 1, 2, 3이 아니라 4번에 근거해가지고 인도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병이 선의무가실인 경우라 하더라도 선의 취득할 수 없다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또 X는 갑거다. 을이 갑을 기망해가지고 X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후에 내 거다 라고 속이면서 병한테 매도하고 현실적 인도까지 맞춰 주었다. 을이 갑을 기망해가지고 X 동산의 점유를 취득했지 않습니까? 이때 병 같은 경우가 X 동산 소유권을 선의 취득하자 갑이 민법 제2호 공조에 기하여 아직까지는 민법 제2호 공조가 뭔지 딱 안 떠올 거니까 빨리 종을 보시면 되죠. 도품, 유실물, 특칙이었죠. 그래서 선의 취득의 대상인 X 동산이 도품이거나 유실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민법 제2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일정 기간 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었고 이렇게 2호 공조에 근거해서 갑이 병에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면 병도 갑에게 민법 제251조에 근거해가지고 대가 변상 청구할 수 있었다까지 한 번 더 떠올려 주신 다음에 그러면 이 사건, 이 사례 문제의 핵심은 뭐냐? 요 X 동산이 도품 등에 포함되는가에 관한 문제인데 도품 등의 경우는요 원소유자 갑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점유가 넘어갔을 것을 의미한다. 그럼 동산의 경우에 을이 갑을 기망했을 경우는요 갑이
기망당했지만 비록 하자 있는 상태지만 하자 있는 자기의 의사에 근거해가지고 을한테 목적물의 점유에 대해서 넘긴 것이기 때문에 기망당한 경우는요 사치기 때문에 절치강치가 아니니까 도품에 포함될 수 없다까지 떠올려 주시고요. 그럼 도품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2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청구 기각 판결 나간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안의 경우에 갑이 민법 제213조에 근거해가지고 민법 제213조 본문에 근거해가지고 X동산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냐? 청구 원인이죠. 그 항변이 뭐예요? 병이. 그렇지. 소유권 상실의 항변이죠. 내가 민법 제249조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한테 소유권이 없다라고 하면 소유권 상실의 항변의 이유가 인정돼 버리기 때문에 결국 이 사안의 경우에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청도 병에게 행사할 수 없다. 그럼 갑은 어떻게 하는데? 을을 상대해가지고 민법 제7호 공조 등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럼 금전배상 청구이다. 그럼 금전배상 청구니까 목적물의 시가 산정이 필요한데 됐죠? 병이 소유권을 칠 당시의 X동산의 시가만큼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배상 청구로서 처리가 이루어진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X토지는 갑의 소유이고 을이 1번이고 2번 병이었다. 그러면 X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을구에 보니까 을이 1번이고 2번이 병이었다. 물건의 혼동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을이 갑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해가지고 소유권 취득했다 해서 물건의 혼동에 대해서 문제 풀 때는 참 쉽게 푼다. 소유권 취득했던 을 뒤에 병이 있다면 혼동 불소멸 안 되는 거고 을 뒤에 아무도 없다면 혼동에 의해서 소멸된다. 동산의 경우에는 1번 을 뒤에 병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을의 1번 담보 물건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답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병이 갑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병 뒤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따라서 혼동에 의해서 소멸된다라고 답하면 되겠다. 두 개 꼭 구분하시고. 7번 X토지는 갑의 소유이다. 을이 무단으로 Y 건물을 신축했다. X토지 갑, Y 건물 을 거죠. 이때 을이 미등기 상태인 Y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고 지금 현재 병이 Y 건물을 현재 점유하고 있었다. 이때 갑은 병을 상대해가지고 민법 제214조에 근거하여 Y 건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느냐. X 대지가 갑 소유일 것, 상대방 병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지상물 Y 건물에 대한 철거 처분권이 인정됐을 때, 철거 처분권이 인정됐을 때에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해놓고 우리 판례 입장에 의했을 경우에는 이 사실상이라고 하는 말에 미등기 매수인을 포함시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다 해서 시험 문제를 풀 때 미등기 매수인에게 우리 판례는 불리한 지위는 인정하지만 유리한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병이 Y 건물의 소유권에 근거해가지고 물청을 행사할 수 있냐 물었을 경우에는 아직까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물청을 행사할 수는 없겠지만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요 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죠. 해서 갑은 병을 상대해가지고 청구할 수 있다라고 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2번 보시면요. 을이 Y 건물을 병에게 임대한 거에 불과하네요. 그럼 병의 법적 지위는 위에 있는 미등기 매수인이 아니라 단순 임차인에 불과하다. 그 임차인 같은 경우는요. 목적물을 그대로 빌려 썼다가 그대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게 되면 을한테 돌려줄 자이기 때문에 저 Y 건물에 대해서 철거 따위를 할 수 있는 처분권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을이 Y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고 넘긴 게 아니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병한테 점유를 넘겼을 경우에는 갑은 병을 상대해가지고는요 Y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청구할 수 없죠. 없다. 그러면 이때 이제 판례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누차 많이 했지만 건물의 소유자하고 건물의 점유자가 분리가 됐을 경우에 대지 소유권자 갑은 을을 상대해가지고는 건물의 주인은 을이죠.
철거 청구를 할 문제인 것이지 퇴거 청구하는 게 아니었다. 인문특강 때부터 했던 내용이죠. 말고 건물의 소유자 아닌 점유자 병에게는 철거 청구는 할 수 없고 퇴거만 청구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최근에 기출시험 문제였으니까 반드시 건물의 소유자하고 건물의 점유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이 철거 청구라고 하는 말과 퇴거라고 하는 말을 잘 구분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또 싹 정리하시고요. 10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